우리나라의 1등 사망 원인이 현재 암입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선진국들은 보통 대부분 심혈관 질환, 심장혈관이 막혀서 심근경색이나 이런 걸로 사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암이 두 번째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암이 1등인 나라입니다. 물론 이제 암이 검진이 많이 돼서 우리나라가 의료가 좋은 나라잖아요. K의료라고 해서 의료가 좋은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검진이 많이 돼서 진단이 늘어나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암으로서의 진행되는 그런 어떤 늘어나는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젊은 20대 30대에서 대장암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최근 5년 동안 20년도에서 25년도 사이에 대장암이 81.6%가 늘어났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20대 같은 경우는 110%가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어요. 심각하죠. 그만큼 우리 식생활 습관, 운동 습관이 많이 망가져 있다는 얘기인데요. 같은 이유로 암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의 가장 초기 증상, 공통적인 초기 증상이 있어요. 공통적인 초기 증상은 암세포들은 당대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지방대사나 단백질 대사를 별로 안 하고 대사라는 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에너지를 지방산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부분이 적고 당으로만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검사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펫CT라고 그래가지고 당분을 몸에다가 주사를 하고 그 당에다가 형광물질을 묻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암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는 검사인데 이런 검사가 가능한 이유가 암 조직들이 당분을 특별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당이 갑자기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몸의 에너지 대사를 유산소 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산소가 있음에도 무산소 대사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산소 대사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우리 몸의 세포들의 미토콘드리아가 없을 때의 대사를 하는 과정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 대사가 되면 우리 몸에 36ATP가 만들어져야 될 산소 대사가 아니라 2ATP밖에 못 만드는 무산소 대사를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안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온몸이 엄청나게 피곤해지겠죠. 그래서 전신 피로감이 첫 번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특별히 하지도 않았는데 엄청 무기력하고 피곤하다. 간 수치도 봐야 되지만 암도 검색해 봐야 되는 겁니다. 또 갑상선 검사나 이런 호르몬 검사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과에서 그게 다 가능하니까 심한 피로감이 있으면 꼭 확인을 내과에서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공통적으로 오는 게 체중 감소입니다.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쓰다 보니까 암세포들이 그러다 보니까 암 조직이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내 몸에서 많은 당분 에너지들을 쓰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세포들이 당분이 모자라게 되면서 체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내 체중의 10% 이상 줄어들었다. 그러면 식사가 바뀌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다 그러면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은지 똑같은 이유로 갑상선이나 호르몬 문제가 아닌지 아니면은 간 문제가 아닌지를 동반하면서 암이 숨어있지 않은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찾기 위해서는 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암에서 특징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게 암이 전이가 될 때 가장 잘 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림프절인데요. 림프절은 다른 내부 장기와 다르게 만져지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목에 있는 림프절들이 가장 잘 만져지고요.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 특히 유방암과 관련해가지고 겨드랑이 림프절이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림프절들이 커진다. 아니면 요 사타구니에 있는 림프절들이 커진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혹시 단순 감염이 아니라 이게 커졌다가 일주일 이내에 작아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 점점 커진다 이러면 암에 의한 게 아닌지 꼭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절들에 대한 거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암종별로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폐암이라고 하면은 지속되는 기침이나 그 다음에 흉통. 어디가 통증이 있는데 다치지도 않았는데 통증이 있다. 이런 것들도 찾아봐야 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장암이나 위암 같은 경우는 검은 변이나 혈변이 특징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소화불량 같은 경우도 그런 특징이 될 수가 있고 췌장암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가 없던 당뇨가 생긴다든지 황달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암종별로 다른 특징들의 초기 증상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인구에서 암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장암은 지금 현재 5년 사이에 81.6% 늘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거죠.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으니까. 그러면 5년 전이랑 지금이랑 뭐가 다르냐
하면 사실 이제 코로나랑 이런 뭐 백신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도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물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그런 외부 물질들을 반응을 하는 게 전신 만성 염증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떤 물질이든 외부 물질들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전 인구가 공통적으로 들어갔죠. 그러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일부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 그런데 그거 말고 식생활에서 변화한 게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바깥에서 먹는 외식이나 아니면은 배달 음식 아니면은 초가공식품 이런 라면이나 이런 것들로다가 끼니를 때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가족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식재료를 사와가지고 같이 만들어 먹고 한 식탁에 앉아 먹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게 되면서 집안에서 그냥 혼자서 먹다 보면 사실 음식 쓰레기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간편식을 많이 찾게 되죠. 그러면은 간편식이라는 게 다 보면 편의점에서 사는 음식들이나 아니면 배달 음식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들이나 아니면은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만드는 배달 음식들은 우리가 집에서 만드는 그런 음식들과는 다른 음식들이 되어버립니다. 생긴 건 똑같죠. 생긴 건 똑같은데 예를 들면 똑같은 피자라도요. 내가 우리 집에서 도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토마토 소스를 바르고 거기다 치즈를 얹어가지고 양파, 피망 같은 거 올려서 구워 먹었다. 이러면 그건 초가공식품이 아닙니다. 밀가루는 들어가 있을지언정 다른 뭐 유화제라든지 뭐 방부제라든지 색소라든지 이런 것들 안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죠. 밀가루는 있을지언정.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면은 외부의 어떤 대형 프랜차이즈 피자집에서 만든 거라든지 아니면 냉동 피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순히 그냥 도우에다가 이렇게 전통 방식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걸 많이 먹게 만들고 중독되게 만들고 더 사 먹게 만들기 위해서 보존을 늘리기 위해서도 거기에 첨가제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 변성 전분이라든지 무슨 잔탄검이라든지 뭐 무슨 검 이름 뒤에 붙은 것들 많아요. 뭐 유화제 성분이라든지 무슨 색소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기 좋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보존을 늘리기 위한 것도 있고 그다음 썩지 않게 하기 위한 거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많이 먹게 만들어서 내가 먹은 거를 잘 못 느끼게 하기 위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수랑 초가공식품들 먹으면 계속 먹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우리 먹방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먹방 먹을 때 자연식품으로 먹는 거 봤어요? 자연식품으로 먹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금방 배부르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초가공식품으로 먹으면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은 거를 뇌가 잘 인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런 성분들이 그런 적절한 배합으로 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초가공식품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런 초가공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는 게 이 5년 사이에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음식들이 더 이제 편의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간편식으로 바뀌고 있고 그런 성분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샌드위치도 마찬가지. 샌드위치도 똑같이 내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재료를 넣어서 먹었다. 그러면은 초가공식품이라고 할 게 없죠. 그런데 거기에 각종 성분들이 들어가서 썩지 않게 만들고 많이 먹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들어있는 거 이런 것들이 초가공식품입니다. 또 우리가 정크푸드라고 예를 드는 뭐 햄버거라든지 뭐 피자 치킨 이런 것들도 음료수랑 같이 먹을 때 음료수랑 같이 먹으면은 더 많이 먹게 되잖아요. 이런 거 느껴보셨죠? 음료수 아니고 물만 같이 먹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근데 음료수랑 먹으면 달고 짜고 매운 거를 같이 3종 세트로 먹게 되면서 더 많이 먹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조합에 의해서 많이 먹게 만드는 겁니다. 초가공식품의 어떤 정의와 부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결국은 암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고 또 대장 건강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암 얘기하다 갑자기 대장 건강이 왜 나오나 할 수가 있는데 대장 건강이 암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유화제나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서 대장에 있는 벽들을 다 망가뜨리게 되면은요, 우리 몸에 이런 세균 독소들이나 유해균들이 증식을 하게 되면서 이 혈관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이 혈관의 염증을 전반적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몸의 전반적인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 전반적인 염증이 혈관을 좁히게도 만들고 세포 조직에 산소가 못 들어가게도 만들고 체온을 국소적으로 낮추게도 만들고 젖산이 쌓이게 해서 산증도 만듭니다. 이런 게 암이 가장 좋아하는 암의 미세 환경이라고 하는 캔서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라는 그런 환경을 만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암세포들이 더 쉽게 자랄 수 있게 되고 그런 세포들을 우리 면역세포들이 가서 잡을 수 없게 되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고
혈관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가공식품을 꼭 피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췌장 건강을 위해서는 이 당뇨를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췌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까? 췌장은 인슐린을 베타세포에서 분비를 시키는 장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소화 효소들, 세 가지를 다 소화하는 효소들을 분비하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리파제, 아밀라제, 펩시다제 이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다 분해하는 효소들이 들어있는 유일무이한 장기예요. 우리가 침에는 아밀라제가 들어있다고 하죠. 이 아밀라제가 당분을 분해를 하고요. 탄수화물을 분해를 하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담즙에서 나오는 담즙산이 그다음 지방을 분해를 하는 걸로 유명하고 이렇게 각각의 효과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장기가 췌장입니다. 입에서 침이 충분히 발휘가 되어야 췌장이 이 아밀라제, 리파제를 덜 배출을 하게 되고요. 위에서 충분히 천천히 먹어서 단백질들이 다 소화가 되어야 이 췌장에 있는 펩시다제가 이제 쉬게 되는 거고, 담즙이 충분히 짜져서 담즙산이 나와야 지방이 잘 분해가 되어서 췌장이 쉬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급하게 빨리 먹거나 안 씹고 먹거나 아니면 빨리 흡수되는 음료수들을 같이 마시거나 이렇게 되면 췌장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생기는 췌장염증이라든지 술에 의해서 생기는 만성췌장염이나 이런 것들,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만성췌장염 이런 것들이 췌장암의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췌장의 얘기를 할 때에는 당뇨를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초가공식품 같은 그런 단순당, 가공당을 피해서 당뇨를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음료수 같은 거 피해야 되고, 그다음에 술을 피해야 되고, 이런 췌장염을 피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억누를 정도로 가장 중요한 암의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췌장암에.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해놓고 뭐가 더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담배입니다. 담배가 췌장암의 40%를 차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담배는 모든 암의 30%의 원인을 차지하고요. 평균 모든 암의 30%, 그다음에 남성 폐암의 90%, 여성 폐암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는 모든 암에 중요한데 췌장암에서 40%나 됩니다. 그래서 담배만 끊어도 췌장암에서 40% 멀어지는 거예요. 모든 암에서 30% 멀어지는 거고요. 그만큼 담배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술 같은 이런 알코올이 5%를 차지합니다. 모든 암의 5%. 근데 췌장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아서 15%에서 20%를 차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당뇨가 그 다음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술, 담배, 당뇨를 피하는 게 췌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췌장암은 참 어려운 게, 이렇게 우리나라 암 치료가 잘 발달된 이런 환경에서도 췌장암 5년 생존율이 15.6%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은 걸로 되어 있고, 또 췌장암이 진단이 됐을 때 수술 치료가 가능할 확률이 20%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췌장은 진단이 됐을 땐 이미 늦은 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췌장암은 특히 이 예방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예방하려면 당뇨가 예방되어야 되고, 술과 담배가 끊어져야 되고, 이건 앞에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당 피크를 이루는 습관, 빨리 먹는 습관, 초가공식품 먹는 습관을 피해야 되고, 운동 습관을 충분히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췌장의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마음 습관인데요.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췌장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췌장에 있는 그런 베타세포들에 있는 인슐린이나 이런 것들도 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스트레스 호르몬 예를 들면은 아드레날린이라든지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면 미세 혈관들을 다 수축을 시켜요. 그랬을 때 췌장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암에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도 중요하다. 잠 푹 자고 충분히 주무시고 명상할 줄 아는 것도 췌장암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장아찌랑 젓갈류는 사실 췌장암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염분과 그다음에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이 분해된 성분에 의한 거기 때문에 위암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짜게 먹는 습관이 위암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 젓갈류와 이런 장아찌가 우리 위암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위암 발병률이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았고 지금도 높죠. 그런데 대장암이 지금도 문제가 돼서 위암 얘기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위암 고위험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위암 같은 경우는 헬리코박터 감염이 우리나라에 특히 많기 때문에 전 인구의 15%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헬리코박터가 내시경에서 양성이 나오면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하라고 되어 있는 게 위암 발병의 주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위암이 생기는 이유 중에 우리가 내시경에 보면은 매운 음식, 짠 음식, 뜨거운 음식도 많이 먹으면서 식도와 위에 부담을 주거든요. 그래서 식도암의 원인이기도 한데 위에도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위가 이런 위염을 오래 겪으면 나중에 가면 이제 장상피 화생이라는 걸로 바뀌거든요. 위축성 위염 다음에 장상피 화생으로 바뀌는데 이 상태가 되면 위암의 발병률이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장상피 화생이라는 건 뭐냐면 위벽이 위산이 제대로 나오는 상태가 안 돼가지고 이 장에 있는 담즙산이나 이런 것들이 역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처럼 변하는 거죠. 그러면 소장처럼 변성이 됐기 때문에 암의 발병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천천히 먹는 습관, 그다음에 초강식품 같은 거 안 먹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거기에 짠 음식, 짠지라든지 젓갈류를 피하는 것도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다.